복수노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결합. 공유결합 같은 경우는 우리 중요했던 게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하여서 형성한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였고, 그래서 우리가 예시로 가장 대표적으로 봤던 게 물이었습니다. 물에 분자식을 써보면 H2O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했을 때 H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1개, 다음 산소는 16쪽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6개입니다. 그래서 산소는 2개를 공유받아야 18쪽 원소와 같아지고, 수소는 한 원자당 1개의 전자를 공유받아야 헬륨과 같은 이제 18쪽이 되겠죠. 그래서 둘 사이에서 전자를 공유하게 되는 공유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중심에 산소 원자 그려볼게요. 8번이고요. 전자 총 8개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전자 2개 첫 번째 껍질에 체크해 주시고, 산소 2개와 이제 공유 결합할 거기 때문에 산소도 이렇게 걸쳐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걸쳐주시고, 산소의 원자과 전자를 선생님이 요 파란색으로 한번 표시해 보도록 할게요. 총 6개 표시해 줘야 되죠. 6개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 산소의 원자과 전자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주면 각각이 18쪽 원소와 같은 이제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됐을 때 산소는 자기와 같은 주기에 있는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됐고요. 수소는 본인과 같은 주기의 18쪽 헬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전자를 공유했더니 둘 다 모두 같은 주기의 18쪽 원소와 전자 배치가 같아졌다는 것을 우리는 체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서로 공유하고 있는 전자, 그래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가 2개당 한 쌍으로 표시해서 이렇게 보라색으로 체크한 애들을 공유 전자쌍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물 분자 한 분자당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공유 전자쌍은 여기 1개, 여기 1개, 총 2개다, 2쌍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매번 요거를 전자 배치를 그리기 번거롭기 때문에 구조식으로 나타내게 되는데, 중심에 산소 원자, 그 다음에 양쪽으로 수소와 결합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요,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 한 쌍당 이웃하고 있는 원자 사이에 한 쌍당 결합선 하나 이렇게 그려줄 겁니다. 그래서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쌍이면 우리는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일 결합이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래서 우리 구조식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단일 결합의 다른 예시, 우리 중요하게 또 자주 나오는 CH4 메테인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요, 원자과 전자가 4개고 C가 4개고 H는 아까 봤듯이 1개죠. 그래서 탄소 원자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가 4개이므로 최대 4개의 원자와 결합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우리 공유 결합을 형성할 때 가장 부족한 전자 개수가 많은 원자를 중심에 두고 양쪽으로 이제 다른 원자들을 배치해 줬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는 요거를 전자 배치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C 같은 경우는 6번이므로 전자 총 6개 그려줄 겁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그려주시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이제 총 4개를 그려주면 되는데요. 그때 이제 우리는 수소 원자 4개와 결합할 거기 때문에요. 이거 잠깐 지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4개의 방향으로 수소 원자를 배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랑 마찬가지로 탄소를 선생님이 이 파란색으로 전자 배치해보면 총 4개 그려주면 되겠죠. 2, 3개, 4개. 그리고 수소를 빨간색으로 하면 얘 1개, 얘 1개, 얘 1개, 얘 1개, 얘 1개. 이렇게 했더니 탄소도 이제 자기랑 같은 주기, 2주기의 18쪽인 네온과 같아졌고, 수소는 18쪽 헬륨과 같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메테인 구조 그릴 때 가장 원자에서 전자가 부족한 애 중심에 두고, 그래서 이렇게 각각 공유 전자쌍 한 쌍씩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닥 하나씩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일 결합 예시로 우리 요 H2가 있었습니다. 요거를 잠시만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네요. 공유 전자쌍은
메테인 구조에서 한 분자당 공유 전자쌍 총 4쌍이다. 이렇게 체크해서 단일 결합이 총 4개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요. 이중결합. 이중결합은요, 우리 아까 전에 단일결합 얘기할 때 이웃한 원자 사이의 결합선이 하나인 경우가 단일결합이었으면, 이중결합은요, 이웃한 원자 사이에 결합선이 2개 나오는 경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C2H4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그려야 되니까 CO2를 가지고 전자 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 같은 경우는요, C가 원자가 전자수 4개, O는 6개죠. 그러면 탄소는 18쪽과 같아지기 위해서 4개가 부족한 상황이고요. 산소는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중심에 이제 탄소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탄소 6번이니까 똑같이 6번으로 체크해서 전자 6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탄소 양옆으로 산소가 전자를 서로 공유할 거기 때문에요. 산소도 옆에다가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이 잘 예쁘게 그려지지 않지만 최대한. 산소는 우리 8번이었죠? 그래서 전자를 총 8개 배치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이제 원자과 전자 배치해 보도록 할게요. 중심에 있는 탄소는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할게요. 6번이니까 4개 더 그려줘야 되는데 서로 4개씩, 탄소는 4개를 또 공유받아야 돼서 양옆에 있는 산소로부터 2개씩 공유받을 거거든요. 그럼 나도 2개씩 공유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2개, 이렇게 2개 그려주시고, 그러면 이제 탄소는 4개 다 배치했고요. 그 다음에 산소 같은 경우는 총 6개를 배치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2개 배치하고 나머지 4개는 이렇게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이렇게 배치하고 나면 탄소랑 산소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게 되겠죠. 근데 이때 봤을 때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을 봤더니 여기 2쌍, 이쪽이 2쌍, 이쪽이 2쌍이죠. 그래서 공유 결합을 통해서 얘네는 이중 결합을 하고 있구나 라고 체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식을 한번 나타내게 되면 중심에 C, 양옆에 O가 있는데 얘네는 2쌍씩 공유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중결합까지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 사이에서 전자쌍을 서로 공유한다. 그런데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한 쌍이면 단일결합이고요. 이웃한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 2쌍이면 이중결합. 만약에 3쌍이라면 3중결합까지 가능하겠죠. 4중결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중결합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공유결합 물질의 이제 특성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공유결합 물질은 우리가 분자 상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분자 상태로 존재하는데요. 이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요.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온에서, 실온 25도씨 정도 되죠. 실온에서는 액체나 이미 녹았거나 이미 끓은 상태인 기체, 이런 상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공유결합 물질들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구나. 우리 이온결합과는 조금 반대되겠죠. 이온결합은 두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 높았다, 이렇게 했었죠. 공유결합은 조금 다르게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하기 때문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낮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물에 잘 녹느냐라고 물어보면 녹는 것도 있고요, 안 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애들이 있었냐면 설탕, 그리고 포도당, 염화수소, 암모니아 등 이런 애들은 공유결합 물질인데 물에 잘 녹는 애들이었고요. 안 녹는 거는 우리 대표적으로 질소와 메테인이 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전기전도성. 전기전도성은 우리 이온결합할 때 정말 중요하다라고 얘기해 줬었는데요. 전기가 통한다라고 하려면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라고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근데 공유결합 물질 같은 경우는 이미 고체든 액체든 수용액이든 모두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하를 띤 입자가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사실 원자핵과 전자 같은 애들도 전하를 띤 입자지만 얘네는 다 이제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고체, 액체, 수용액 모두 전기전도성이 없다라고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유도 하나 써주면 대부분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 아니고 전기적으로 중성인 분자 상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써드릴게요. 자, 대부분 전하를 운반할 수 있는 이온이 아닌
아닌 중성인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 이렇게 기억 하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예외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외. 뭐였냐면 요 하나는 조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흑연이라는 이제 물질인데, 흑연이라는 애들은요, 고체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전하를 띤 입자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유전자, 전자인데요. 전자가 고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해요. 그래서 고체 상태에서도 전자가 자유롭게 이동 가능하다. 그래서 흑연 같은 경우는 조금 공유결합 물질이지만 예외적인 물질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하나 조금만 더 체크하고 갈게요. 우리 뒤에 가면 산과 염기라는 단원이 나오게 되면 조금 더 자세히 할 거지만, 여기서 염화수소와 암모니아가 조금 다른 물질과 다른데요. 어떻게 다르냐면, 염화수소 같은 경우에는 HCl은 물에 녹게 되면, 물과 반응하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이제 이온화가 됩니다. 뭐 H 플러스는 H3O 플러스 이런 식으로 나타내기도 하지만 우리는 H 플러스라고 대부분 표시하기 때문에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염화수소 이렇게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요. H 플러스를 내놓기 때문에 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어쨌거나 HCl이 수용액 상태가 되면 수소 이온과 염화 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 하나 더 NH3 암모니아인데요. 암모니아가 물과 반응하게 되면 NH4 플러스라는 양이온과 OH 마이너스라는 음이온을 내놓게 됩니다. 이 OH 마이너스가 이제 물에 녹아서 나오게 되면 우리는 염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쨌거나 암모니아 같은 경우도 물에 녹아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이온화되기 때문에요. 이 같은 경우에서는 수용액일 때만 우리 전기 전도성이 있어요 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할게요. 얘네는 전기 전도성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단 오늘은 공유결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와 공유결합 물질의 특성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복습 노트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